안녕하세요. 집콕요정 하경입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을 겁니다. 왜냐면은 주식 정말 화두가 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고 어려워하시고 있습니다. 주식이 무엇인가요? 그게 가장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그래요. 주식은 기업의 자본이에요. 자본이 뭐냐? 여러분이 그냥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자기 자본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돈 가지고는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자본도 빌리는데 이게 빌린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과 빌린 돈으로 구성되겠죠. 근데 이 내 돈이 주식이고 남의 돈이 채권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빚. 그쵸, 빚. 근데 내 돈이 나만 갖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다 그만큼 그 기업의 주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함으로써 이 주식을 갖고 싶은 사람 가지세요. 이게 주식 거래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비중만큼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중장기적인 이 변화,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것을 읽어나가시면서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를 좀 지켜보시고 어떤 기업이 그 변화를 이끌어갈까 그런 걸 좀 찾아가시면서 그런 기업에게 나는 동업자를 할 거야. 동업자 마인드로서 주식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다. 개미라 그러잖아요. 동학 개미 운동 막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주인이라 그러니까 또 한층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인지 2020년과 2021년에는 주식을 다들 너도나도 막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하면서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거 들어가야 해 라고 하면 이미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다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네. 이제 소문만 듣고 들어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것만은 꼭 알고 덤벼라 라고 조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망 산업을 발굴하시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야. 그럼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이런 산업 트렌드를 보면서 그러면 전기차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업이 등장할까? 배터리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유망한 산업을 좀 찾아 나가시고 유망한 기업을 또 발굴하신 다음에 그런 기업에 장기 투자하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지금 근데 왜 주변에서는 단타로 끝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건가요? 단타로 끝내면 성공할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만약에 단타로 성공해서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 그럼 만약에 그 투자로 끝난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단타로 계속 투자를 한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50%잖아요. 네. 근데 그 성공했는데 또 한 번 성공할 확률은 25%가 돼요. 네. 계속 연속해서 성공할 확률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단타적인 투자 의사결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앞으로 또 성공할 거라는 개런티를 못 해준다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동학개미 운동이다 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그런 현상 자체는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식은. 그만큼 자기 자본금이 많이 몰렸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비즈니스를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나 우리나라는 그 어떤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봐도 자본의 이 부동산 의존도가 집중적으로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경제의 궁극적인 그런 발전이나 이런 것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 투자로 많이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거 이런 것은 금융 선진국이 되고 있다. 다만 그 투자 방식이 단타성, 테마주 이런 것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거죠. 제가 그래도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게 이제 뭐 오늘 시장에 파랗게 멍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떨어졌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빨간 거는 올랐다. 전 네. 빨간 게 처음에 안 좋은 건 줄 알고 야 너 빨개졌네 이랬더니 그래 하경아 이 바보야 이게 좋은 거야 이랬거든요. 코스피와 코스닥도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는 소위 코스피 종목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코스피는 소위 대기업들의 시가총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코스닥은 코스닥에 상장된 기술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들의 시가총액이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3,000을 넘었잖아요. 네. 근데 이 지수가 뭐를 의미하냐면 1980년 1월 4일 그 당시에 이 코스피 종목에 해당되는 이 대기업 집단의 총 시가총액을 다 더한 값을 100으로 놓은 거예요. 그날 뭔데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준점이라는 모르는 거 하나 나오셨네요. 건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요? 아, 뭔가 그날 되게 명확한 또 무슨 일이 아니 그런 건 일어난 줄 아닙니다. 알았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시가총액이 늘어난 날을 보여주는 지표를 개발한 건데 지금 3,000이 넘었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30배 늘어났다는 뜻인 거죠. 반면 코스닥은 소위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시가총액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1996년 7월 1일이 100이고요. 네. 지금 현재 약 900 정도 왔으니까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시가총액도 그만큼 9배로 커졌구나. 그럼 이것만 보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하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폭풍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상당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또 최근에 국내 주식 뉴스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공매도인데요. 네. 공매도가 또 찬성과 반대 이렇게 시행에서도 벌써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공매도가 뭔가요? 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네. 떨어질 걸 확신해요. 그러면 주식을 어떻게 될까요? 팔아요. 팔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주식이 없어요. 샀다 팔아요. 샀다가 팔면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쌀 때 사서 팔고.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고점이고 네. 주가가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주식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빌려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 가격이 떨어질 때 네. 물건을 안 갖고 있지만 물건을 잠깐 빌려줘 한 다음에 그 물건을 팔아요. 네. 근데 그 물건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 물건을 사요. 그 물건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매도, 판다. 주식을 빌려다가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미리 팔고 떨어졌을 때 사서 주식을 주식으로 갚는 방식. 차익 거래가 발생하는 거, 이게 공매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저처럼 주식 없는 사람들은 이걸 왜 반대하지 싶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 다른 나라들이랑 좀 비교하면 다 차이가 뭐냐면 공매도를 하고 있는 그 비중이 대부분이 기관 투자자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매도를 활용해서 이 기관이 안 좋은 정보를 자꾸 흘려요. 거짓 정보. 그렇죠. 그럼 정말 실제로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랬을 때 차익 거래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 혼란을 준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게 갑자기 이해가 다시 되면서 뭔가 굉장히 좋은 걸 찾은 느낌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주식을 해도 될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누가 하더라 하니까 주식 투자하느냐. 주식 이외에 원자재, 금, 부동산, 여러 자산 관리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필요한 덕목이에요. 적어도 경제를 들여다보면서 경제를 이해하면서 주식 투자 시점과 주식 투자 종목을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네요. 네, 오늘 교수님 덕분에 몰랐던 내용도 알고 주식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배웠고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주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